나는 에픽테토스입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한때 노예였던 늙은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말을 건네기 전,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로마의 어느 좁은 뒷골목, 이름도 없이 번호로 불리던 시절의 제 모습을. 그 시절 저는 사람이 돼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고, 목소리가 있되 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의 소나귀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혹은 오랜 병이 그리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평생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사실을 몸으로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 제 상처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느 아침, 거울 앞에 서거나 빈 책상 앞에 앉아서 혹은 예전엔 당연하게 앉았던 자리에 이제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가슴 한켠을 서늘하게 파고드는 그 감각을. 저는 그것을 압니다. 이론으로가 아니라 살갗으로 압니다. 그러니 잠시만 편하게 앉아 계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언가를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벗처럼 곁에 앉아 제가 걸어온 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노예였고 저 역시 태어나는 순간 노예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재산 목록에 이름 없이 올라간 물건으로. 로마로 끌려갔을 때 저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낯선 도시의 소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던 그 길의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합니다.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주인 밑에서 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내로 황제의 비서관이었으니 어떤 면에서는 저는 권력의 심장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황제의 궁전 그늘 아래에 있는 노예는 그 그늘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전히 노예일 뿐입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주인의 허락 아래 무소니우스 루푸스라는 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철학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리를 고쳐 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철학은 제게 전혀 다른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나의 다리는 묶일 수 있어도 나의 의지는 제우스조차 묶을 수 없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리가 아프고 자리가 사라지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내 의지는 자유롭다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느냐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스승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내 다리는 지금도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다리는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아픔과 아픔에 대한 나의 해석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다리의 통증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통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전엔 내가 팀을 이끌었는데 이젠 회의에 불리지도 않아. 아이들이 어릴 땐 내가 없으면 안 됐는데 이젠 내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 은퇴하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이 말들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듣습니다.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균열입니다. 내가 하던 역할과 나를 오랫동안 동일시해 왔는데 그 역할이 줄어드니 마치 내 자신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 감각은 진짜입니다.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철학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아마도 두려워했겠지요. 말하는 자들을, 생각하는 자들을.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학자들은 로마를 떠나라. 저는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로마를 떠나는 길은 쓸쓸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자리,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얼굴들, 익숙한 길과 익숙한 하늘. 그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니코폴리스. 그 낯선 이름의 도시에서 저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이것이 상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 저는 분명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잃을 수 없는 무언가가 여전히 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질문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학생들 앞에 앉아 함께 인생을 탐구하는 그 행위였습니다. 로마가 그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습니다. 황제도, 추방도, 그 어떤 외부의 힘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직함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은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리도, 어떤 역할도, 어떤 평판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잠시 맡아 쓴 것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 숙소에 머물듯이. 숙소는 훌륭했고, 포근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체크아웃 날짜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해야 하는 날,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방은 내 것이었는데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빼앗긴 방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으면서도 눈은 계속 뒤를 향합니다. 발걸음은 앞으로 가야 하는데 마음은 이미 떠나온 곳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 이제 돌려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반납이라고 부릅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 안에 분노를 키우느냐, 평화를 키우느냐를 결정합니다. 저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마 꺼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만 그분은 통곡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딥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당신 곁에 머물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연이 빌려준 것을 자연이 거두어 간 것입니다. 그것이 잔인하게 느껴진다면 그 잔인함은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내 것이라고 믿었던 그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이 그 아버지의 슬픔을 없애 주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은 슬픔입니다. 저는 슬픔을 없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픔과 함께 그 안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었다고 느끼는 것들, 그 자리, 그 역할, 그 존재감. 그것들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훌륭하게 맡아 온 것들을 이제 돌려드리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드린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연극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현자들이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단순한 비유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연극에는 배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역할을 맡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하의 역할을 맡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대 위에 오래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배역은 화려하고 어떤 배역은 소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연극과 나쁜 연극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역의 크기입니까? 무대에 서 있는 시간의 길이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연극은 각자의 배역을 맡은 배우가 자신의 자리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연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 두 마디를 하는 단역이라도 그 두 마디를 온 마음을 다해 말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반면 주인공을 맡았어도 대사를 건성으로 읽는 배우가 있습니다.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배역의 크기가 아니라 연기의 깊이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다리를 저는 전직 노예입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화려한 배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 주어진 배역을 니코폴리스의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그 배역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꺼내 읽고 있습니다. 제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배역이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역도 지금 바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보다 작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배역이 작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배역이 달라진 것입니까? 팀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 이제는 그 결정을 따뜻하게 지지해 주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뒤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아진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배역에도 그 배역만이 할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 있고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침묵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무대 경력 수십 년의 배우가 가진 그 눈빛을 신인 배우가 아무리 애써도 당장 가질 수는 없는 것처럼 저는 니코폴리스에서 학교를 열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라진 것들을 붙잡고 한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발이 닿아 있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낯선 공기가 낯설었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예상보다 쓸쓸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길을 걷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누군지 모르는 표정으로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로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더 왔습니다. 로마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니코폴리스에서 나누는 대화가 어쩌면 로마에서보다 더 깊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는 명성이나 체면 없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작아진 무대가 더 가까운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작은 무대를 너무 작다고 여겨 그냥 지나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전의 큰 무대와 비교하며 지금의 자리를 초라하게 느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압니다. 비교는 자동으로 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과거와 현재는 자꾸 나란히 놓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 앞에서 현재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큰 무대와 지금의 작은 무대, 그 두 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사실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의 사람들에게 최선의 나를 내어놓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큰 무대에서도 작은 무대에서도 동등하게 가능합니다. 아니, 어쩌면 작은 무대에서 더 온전하게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한 가지 고백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라고 하면 많은 책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단 한 권의 책도 직접 쓴 적이 없습니다. 제 말들은 아리아노스라는 제자가 옆에 앉아 받아 적었고 그것이 지금 전해지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저 말했을 뿐입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남기고 싶은 것, 전하고 싶은 것,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무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지만 제 말을 들은 한 사람이 그것을 적었고 그것이 수천 년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가, 여러분이 오늘 보내는 따뜻한 눈빛 하나가 훗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어떤 형태로 살아남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크기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건넨 것들은 어딘가에 남습니다.